민선 8기 들어 부활한 민관협의기구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분과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총선 레이더, 오늘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인천 부평구 울 지역 상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파업 노사 협상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는 연간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과거 운영비 등을 이유로 해산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부활한 민관협의기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분과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재출범 2년차 공론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내고장 부천에 대해 한 글자 눌러 적은 희망사항이 행사장 곳곳에 나붙는가 하면 탄소 중립부터 기후위기, 공공병원 설립까지 그동안 부천에서 공론화됐던 의제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천 도시전략 컨퍼런스 주제는 지난 50, 앞으로 50,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부천입니다. 경제와 사회, 환경 등을 포함해 부천 지역사회 각종 현안이 토론회장에 올랐습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경로수당 지급, 지역 격차의 해소, 부천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통한 삶의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원혜영 전 의원은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부천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전부 다 맨땅에 길 내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상가 줘서 만들어진 도시에서 어떻게 이 도시에 자기 색깔과 향기와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돌파하는 그 창끝을 은하로 잡았고. 이번 콘퍼런스 핵심은 민관협력소통기구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거 협의체 역할을 했던 푸른 부천 만들기 21이 해산 6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임명된 위원 1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발 현안부터 환경까지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부천을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부천이 인구 밀도 가장 높은 도시고 그다음에 녹지대가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 조건들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부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고자 힘쓰고자 합니다. 재출범 직후 예산 삭감 등 한때 제동이 걸리기도 했던 부천 지속협. 어렵게 다시 부활한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서 제 몫을 다하는 민관 화합의 창구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부평구 을은 역대 전적으로만 봐도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인데요. 네, 내년 총선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부평구 을 지역구는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구본철 후보가 승리하면서 보수가 잠시 탈환했지만 구본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듬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 계열인 통합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 4선째 연임 중입니다. 최근 전적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8%인 88,977표를 얻어 63,392표를 획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9%인 3,908표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 지난해 6월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인천시의회 여대 야소 형국에서도
부평지역 시의원 지역구 6석 중 4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중 부평구 을에 해당하는 시의원 지역구는 3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부평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다만 인천시장 선거는 박빙을 나타내며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7.4%인 42,861표를 얻어 43,339표를 기록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게 근소차로 뒤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3.1%인 2,824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계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현재 4선의 홍영표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대표적 비명계로 여겨지면서 친명계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경우 결국 공정한 경선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비례인 이동주 국회의원과 6.1종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인 강창규 부평구을 당협위원장이 3번째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2차례 홍영표 의원과 총선에서 맞붙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웅호 부평구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웅호 위원장은 지난 총선 외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이 강세인 부평구 을 지역구.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축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한우 371마리를 사육하는 하성면의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온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김포에서는 지난 22일과 23일, 25일에 하성면 농가 2곳, 대곤면 농가 1곳에서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됐습니다. 김포시는 기존 방역대를 유지하며 바이러스 확산 차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나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다음 지방선거가 끝난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현재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게 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전 매매 계약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IH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H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매입 방향을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 개최 시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해 사용 승인 전 주택도 접수받아 행정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사용 승인 전 주택도 접수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정 개인과 건설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인천시를 비롯한 내외부 위원과 감정평가사 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주택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전체 버스의 90%가량인 9,500여 대가 멈춰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파업 위기는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도입하기로 한 일반 시내버스 대상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내년으로 미루자 파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협상장을 찾아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확약하면서 노사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경기도는 2027년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1조 1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군이 70%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회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던 아니면 이제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던 어떤 업무들을 하던지 간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관련된 일은 경기도청과 경기도민과 해야 되고 지역의 업무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부천시청의 담당 공무원분들과 부천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기억에 남고 제가 맡고 있는 오정구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맡은 크게 세 동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종 1동, 2동은 현재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시를 다시 이제 재설계하는 그 작업을 이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5동동은 또 산업단지도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레미콘 공장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흥동 같은 경우는 큰 공원들을 어떻게 조성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다음 달 12월 때 아마 나오게 됩니다. 경기도 의원은 지역 밀착형 지방의원입니다.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이렇게 원팀이 돼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데 있어서 일 잘하는 의원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대제전 수학축전이 열렸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7일부터 이틀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5회 인천 과학대제전과 9회 인천 수학축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과학대제전 기간 인천 초중고 230개 과학 동아리가 과학, 발명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수학축전에서는 수학 학생 동아리가 운영하는 체험활동, 수학 교육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7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염 의장은 공감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애절한 호소를 기억한다며 아픈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염 의장은 또 경기도의회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도록 변화의 씨앗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부평 부천 아트페어가 개막해 오늘 29일까지 부평 협성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시민 참여 행사와 공연, 정책 포럼, 예술인 교류 등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가 협력하는 스탬프 투어가 이어집니다. 경계 없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평과 부천 지역 예술인 100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부천에서 시작된 부평 부천 아트페어는 지역 간 연계 예술 행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6년 만에 열리는 제7회 한일 지사회의 참가와 우호도시 교류 등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먼저 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를 방문해 야마나카 다케하루 시장을 만나 도시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한일 중 대표 항만도시 간 교류 의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2일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 한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1동포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도 방문해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와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한일 민간 부분 협력 의견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너구리 출몰 지역에 광견병 예방약을 살포합니다. 인천시는 어분으로 만든 작은 갈색 상자 안에 광견병 예방 백신을 넣어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공원과 등산로 100여 곳에 살포했습니다. 예방 백신과 접촉 시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사람의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예방약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안내 경고문도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